오늘은 이 A5 다이어리를 몰아보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스타일의 다꾸를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촬영하기 전에 잠깐 다이어리를 훑어봤는데요. 제가 워낙 여러 스타일의 다꾸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올해 하반기 4개월 동안 쓴 다이어리인데도 각양각색의 다꾸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새로운 스타일의 다꾸를 찾거나 다꾸하기 전에 아이디어를 찾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꾸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스티커를 붙이고 이런 마테를 붙였는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드릴 테니까요. 저랑 함께 다이어리 몰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시소입니다. 우선 이 다이어리는 제가 따로 정보가 없어요. 이 다이어리 처음 게시하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 방에 언젠가 받아서 보관해두고 있던 이런 20공 노트였어가지고 정보는 따로 없는데요. 어쨌든 이 노트는 이렇게 여기 첫 번째 링을 당겨서 이 발을 뽑으면 속지를 자유롭게 갈아 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A5 사이즈 20공 노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다꾸도 하고 일기도 쓰고 해서 다이어리로 써왔습니다. 우선 겉표지 먼저 보면은 이렇게 랩핑지를 약간 오래된 저택에 벽지처럼 붙이고 약간 액자 느낌 나는 스티커를 붙이고 또 촛불 스티커도 붙여가지고 액자가 걸려있는 벽면처럼 연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스티커로 시소 다이어리, 시소의 다이어리 이렇게 표지를 꾸며줬습니다. 이 뒷표지도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뒷표지에도 같은 랩핑지를 붙이고 또 이 액자 스티커랑 같은 디자인의 스티커를 이렇게 두 개 붙여가지고 여기도 다른 쪽 벽면인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여기 표지 꾸미기를 할 때 뭔가 이 스티커들을 써주고 싶었는데 제가 또 워낙 믹스매치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빈티지한 스타일의 랩핑지를 깔고 그 위에 캐릭터, 되게 귀여운 캐릭터 스티커들을 붙이면은 재미난 느낌이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붙였던 거예요. 글자는 또 좀 키치한 스타일로 붙이고 그리고 이렇게 스티커들을 붙이고 나니까 이 랩핑지가 조금 색도 선명하고 패턴도 복잡한 편이어가지고 스티커가 좀 눈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카펜으로 이런 하늘색 그림자를 넣어줬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올해 5월에 나왔던 다이소 자체 굿즈들로 꾸몄던 페이지입니다. 요거는 제가 다이소 굿즈 하울하고 다꾸 하던 영상에서 꾸미는 모습을 보여드렸었죠. 제가 구매했던 다이소 굿즈 제품들을 레고 박스를 잘라서 붙이기도 하고 이건 수납 바구니 태그였고 또 사이사이에 이 메모 패드를 끼워 넣어가지고 일기 쓸 공간을 확보를 했고요. 여러가지 스티커랑 키스컵 마테들을 붙여서 여백을 좀 채워가지고 와글와글한 느낌으로 완성을 했던 다꾸입니다. 뭔가 되게 복작복작하면서도 결국은 다 그 다이소 굿즈로 나왔던 제품들이다 보니까 나름 좀 통일감이 있는 그런 다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여기도 제가 영상으로나마 어떻게 꾸몄는지 보여드렸던 다꾸인데요. 이 씩씩인더 하우스의 명화 시리즈 그 스티커들이 되게 예뻐가지고 좀 아끼고 있었는데 아끼지 않고 다꾸템 쓰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저부터도 스티커를 팍팍 써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꾸몄던 다꾸입니다. 전반적으로 스티커가 되게 정적인 느낌도 나면서 이런 색감이나 이런 게 살짝 어두운 느낌이기도 하고 이 스티커들이 포인트가 되게 다꾸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속지는 일반 색지 속지로 무난하게 깔아줬고요. 이 스티커 뒤에 있는 똥메모지는 제 기억에 살랑이 은신처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다꾸를 잡고 나니까 일기를 쓸 공간이 없어가지고 일기는 편지 봉투에다가 써서 편지 봉투를 또 구멍을 뚫어가지고 다이어리에 끼워서 일기를 썼습니다. 바인더용 다이어리는 이런 식으로 다꾸 디자인을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가지고 정말 좋아요. 이 봉투를 살짝 보면은 이렇게 이 봉투도 원래는 그냥 이런 민자 봉투인데 이게 봉투가 덜렁덜렁 있으면 좀 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여기에 칼집을 살짝 내서 이렇게 뚜껑이 너덜거리지 않게 처리를 해준 겁니다. 보면은 이렇게 편지지에다가 일기를 썼어요.
이 편지지랑 편지 봉투는 다이소 제품입니다. 제가 아마 촬영을 하면서 주요 다꾸템들은 어디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모든 다꾸템을 다 이렇게 언급을 한다던가 자막을 달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궁금한 제품 정보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알아봐가지고 어디 제품인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페이지는 좀 정적이면서도 진짜 제가 원하던 대로 이 스티커들이 주인공처럼 시선을 확 끌어줘가지고 되게 마음에 드는 다꾸예요. 다음은 좀 스크랩이랑 빈티지한 느낌을 섞어본 다꾸입니다. 전반적으로 레드 컬러를 주 컬러로 썼고요. 제가 이때 체리벨이라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좀 제품 할인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 제품들을 구매를 했거든요.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중국 사입 제품을 주로 다루는 곳 같은데 그래서 거기서 구매했던 제품들이 도착을 해가지고 그 제품들로 꾸민 페이지예요.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튼 이 종이랑 이 스티커랑 이 스티커들 얘도 다 체리벨에서 구입한 제품들이에요. 여기는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그런 다꾸인데 이날 되게 많이 힘들었나 봐요. 이렇게 거가에다에게 작작 맡겨 퇴사하고 싶음 이런 스티커들을 쓴 거 보니까 여기도 막 곰돌이들이 죽어나가고 그런 거 보니까 많이 힘들었던 날에 했던 다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엽서는 정읍역에 가보면은 그 느린 우체통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엽서를 무료로 이제 작성을 해서 우체통에 넣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마 한 1년 후에 그 엽서가 제가 받는 사람 주소에 적은 그 주소로 도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의 엽서를 쓰는 공간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2023년에 정읍에 친구랑 놀러 가서 엽서를 썼는데 이날 이게 진짜로 온 거예요. 저희 집에. 이게 보면은 이게 제가 23년 6월 9일에 작성한 엽서인데 여기 쓴 날짜는 24년 6월 20일. 거의 진짜 1년 지나서 도착을 한 거죠. 솔직히 이런 거 적을 때는 뭔가 신기해가지고 막 적는데 실제로 올 거라고는 잘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온 거 보고 되게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다이어리에다가 스크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읍역에 있던 엽서고요. 이거는 731의 카드인데 이것도 뭔가 이렇게 엽서 끼운 김에 또 자그만한 거를 이렇게 넘기는 그런 요소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같이 끼워 넣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왼쪽 페이지랑 비교해서 보면은 약간 비슷한 레이아웃이긴 해요. 큰 떡 메모지를 가운데 붙이고 주변에 스티커들을 조금씩 끼겨 넣어가지고 메모지에 네모난 틀을 좀 깨는 느낌을 주면서 여러 색감들을 더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던 다꾸입니다. 여기는 엄청 투머치하게 꾸민 페이지인데요. 제가 아까 체리벨이라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다꾸템을 구매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좀 다꾸템을 많이 구매를 해가지고 얘네를 팍팍 많이 쓰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요 밑에 종이도 깔고 여기도 깔고 막 스티커도 꺼내가지고 붙여서 왼쪽은 좀 보라색을 위주로 붙였고 오른쪽은 빨간색이랑 분홍색 이런 붉은 계열로 붙여서 완성을 했는데 이 페이지도 되게 마음에 드는 페이지예요. 뭔가 가득 붙여서 처음에 딱 보면은 약간 뭐가 이렇게 많이 붙어있지? 라는 느낌인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은 이게 다 나름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붙여져 있거든요. 뭐 특별한 규칙은 아니고 그냥 다꾸템 간의 간격이랄지 어떤 색감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신경 쓰면서 붙였었기 때문에 많은 다꾸템이 붙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막 너무 혼란스러운 그런 느낌은 아니게 된 다꾸입니다. 이 페이지는 제가 그냥 손 가는 대로 꾸몄던 페이지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되게 여러 브랜드의 스티커들이 하나 이렇게 막 섞여 있거든요. 근데 또 그런 거 치고는 썩 나쁘지 않게 조화를 이룬 것 같아가지고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페이지입니다. 여자는 배짱이다. 요거는 제가 포토 프린터로 사진을 뽑고 있는데 그 여러 사이즈의 사진을 콜라주를 해가지고 한 장의 프린트 용지에 끼워 넣고 있었는데 사진 사이즈가 다르다 보니까 약간 빈 공간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그냥 비워놓고 뽑으면은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이런 나름 쓸만한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을 함께 뽑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붙여줬고요.
여기도 되게 마음에 드는 페이지 중에 하나예요. 전반적으로 약간 미국 빈티지 같은 느낌? 제가 좀 이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거를 되게 잘 살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좋아하는 다꾸입니다. 여기는 다이소에 이 캐릭터 옷 입히기 스티커북이 나와서 그걸 구매해와가지고 처음 꾸며봤던 페이지고요. 그리고 요 종이는 제가 K뱅크에서 카드를 발급을 받아가지고 거의 함께 온 종이인데 이게 이 뒤에 요 동그란 구같이 보이는 게 그 용지거든요. 근데 요런 부분이 좀 디자인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종이를 냉큼 잘라다가 이렇게 다꾸에다가 붙여 써줬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 페이지는 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왼쪽 페이지가 이제 이전에 꾸몄던 다꾸 종이 때문이기도 한데 전반적인 색감이나 어떤 요소를 배치한 게 살짝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때 제가 또 이 제품들 보시면은 다 그 다이소 키스컷 마테거든요. 그거를 구매를 해와가지고 또 신나게 한번 붙여본 건데 키스컷 마테가 좀 투명하잖아요. 그거를 생각 않고 막 붙였더니 좀 흐릿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약간 제 취향은 아니어가지고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다시 한번 이 다이소 옷 입히기 스티커북을 쓰되 전반적인 색감이나 그런 거를 딱 잡고 진짜 좀 예쁘게 다꾸를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했던 다꾸예요. 제가 쇼츠로 짤막하게 다꾸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근데 여기서 또 요 일기를 제가 나름대로 그 약간 이렇게 곡선으로 일기 쓰는 분들 계시잖아요. 따라해 보겠다고 했는데 글자 간의 간격을 너무 좁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글자가 이렇게 좀 예쁘고 귀엽게 곡선을 타고 가는 느낌이 아니라 너무 글자가 많고 너무 그냥 검게만 느껴져가지고 일기를 쓰기 전에는 다꾸가 되게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기를 쓰고 나니까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던 다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하나씩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씩 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전반적으로 파란색이랑 노란색을 위주로 썼던 페이지고 이때 페레로로쉐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 페레로로쉐 상자를 이렇게 감싸고 있던 비닐을 다이어리에 붙였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일기가 이렇게 가로로 아니 세로로 어쨌든 평소에는 이렇게 일기를 쓰는데 이런 식으로 방향을 90도 틀어가지고 썼습니다. 지금 이 일기가 없다 치고 이 페이지를 보면은 여기 남는 공간에 일반적으로 일기 쓰듯이 가로로 쓰면은 좀 너무 별로일 것 같은 거예요. 약간 이전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일기를 쓰고 났더니 다꾸가 마음에 안 들게 됐다. 그 느낌이 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쓰면서 중간중간에 좀 비워주면은 조화롭게 어울리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여기는 제가 원불교를 다니는데 거기서 이렇게 은덕문화원 원남교당 여기를 약간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갔었던 날이어서 이제 거기서 받았던 리플렛들을 잘라가지고 꾸며준 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이번 가을에 다이소에서 신상이 왕창 쏟아졌잖아요. 요 코지어텀 시리즈랑 한글날 시리즈랑 빈티지 스티커 시리즈 이렇게 막 쏟아졌던 때에 다이소를 쭉 투어를 돌면서 살만한 템들을 구매를 해와가지고 그거를 스크랩해준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제품 태그 옆에 제가 네임펜으로 약간의 소감들을 적어놨어요. 이때 행운 그 키스컷 마테도 함께 나왔던 때였네요. 여기는 또 이런 약간 정적인 느낌으로 다꾸를 하고 싶어져가지고 이렇게 엽서들이랑 좀 잔잔한 느낌의 랩핑지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꾸몄던 다꾸예요. 여기는 이제 빈티지한 랩핑지랑 조금 통통 튀는 색감의 귀여운 떡메모지랑 스티커를 믹스 매치 하려고 했던 페이지인데 좀 생각보다는 많이 잘 안 어우러진 그런 다꾸로 완성이 됐던 페이지입니다. 시도는 좋았는데 요 뒤에 랩핑지랑 앞에 다른 스티커랑 메모지랑 명도의 차이를 좀 중화를 시켰어야 됐는데 그 부분을 생각을 않고 다꾸를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닦고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전 페이지에서 빈티지랑 캐릭터를 제대로 못 섞었던 거를 여기서는 꽤 나쁘지 않게 섞어가지고 완성을 하게 됐더라고요. 사실 이 페이지랑 이전 페이지랑 일기를 쓴 날이 거의 한 달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이 사이 기간 동안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일기를 못 쓴 날도 있었고 아니면 일기를 쓰긴 썼는데 이렇게 닦고 하면서 일기를 쓰지 않고 이제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일기만 쓰는 다이어리가 또 따로 있잖아요. 거기다가 일기를 썼던 날도 있고 해가지고 요 다이어리에서만 보면은 일기의 텀이 되게 좀 있는 편인데 어쨌든 이제 전 페이지에서는 제가 명도 차이를 좀 못 잡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왼쪽은 아예 완전히 확 대비감을 줘가지고 명도 차이를 오히려 포인트로 썼고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는 빈티지한 떡매를 깔긴 깔았는데 이 떡매가 좀 밝은 느낌이다 보니까 다른 또 밝은 톤의 아이템들이랑 그냥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빈티지랑 캐릭터를 잘 믹스매치한 닦고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다이소 그 편지지거든요. 행운 시리즈 나왔을 때 함께 나왔던 케이크 편지지인가 그건데 그거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 안에다가는 이제 일기를 써서 접어서 넣어가지고 같이 껴놨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를 요 봉투를 뚫을 때 생각을 못한 게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여기에 편지 봉투는 요 편지 봉투의 입구 부분을 옆으로 빼가지고 이게 걸리적거리지가 않았는데 이 닦고에서는 편지 봉투 입구 부분이 요 구멍에 걸리게 제가 편지 봉투를 뚫고 끼워버려가지고 이 편지 봉투가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처리를 해놨는데 이 처리를 하기 전에는 얘가 여기 편지 봉투 몸체는 구멍이 뚫렸는데 여기는 구멍이 안 뚫렸으니까 여기 링에 되게 걸리적거리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구멍은 뚫었고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편지 봉투에 구멍도 똑같이 뚫고 근데 이제 구멍만 뚫어서는 편지 봉투를 자유롭게 얻어들 수가 없으니까 가위로 이렇게 하나하나 길을 터줬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편지 봉투 같은 거를 다이어리에 스크랩할 때 편지 봉투 입구가 구멍 부분에 함께 겹쳐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그 수요 닦고의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페이지죠. 여기도 뭔가 키치한 스타일이랑 좀 귀여운 캐릭터들을 나름 믹스 매치를 해가지고 꾸몄던 페이지고요. 여기는 지금 이 뒤에 보이는 강렬한 선물 포장지를 제가 이제 선물을 받은 게 있는데 이거를 닦고에 좀 써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보시면은 색깔도 그렇고 패턴도 그렇고 지금 이 하트가 다 박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어떻게 닦고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이었는데 그냥 일단 붙이고 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양쪽 페이지에 붙이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수습을 하면서 했던 닦고입니다. 근데 그렇게 좀 대책 없이 시작을 했던 닦고인데 그래도 나름 꽤나 좀 나쁘지 않게 완성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좀 그래도 뭐 엄청 막 못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뭐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예쁘다고 제가 한 닭고여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는 요 엽서를 쓰고 싶어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했던 페이지인데 근데 이 엽서가 되게 좀 서정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분위기를 깨지 않으면서 닦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심플 감성 닦구로 완성이 됐어요. 다만 이 페이지 일기를 쓸 때 만년필로 제가 일기를 쓰는데 잉크가 갑자기 팍 튀어나온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게 좀 예상치 못하게 요 닦구의 분위기를 해치게 됐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기억나는 게 요 다이어리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속지를 바꿔 낄 수 있는 바인더형 다이어리이긴 한데 일반적인 바인더 다이어리처럼 이렇게 중간에 링을 열어가지고 속지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이렇게 항상 맨 처음을 열고 이제 끼워져 있는 속지들을 빼고 닦고를 한 다음에 다시 넣고 그리고 처음에 뺐던 속지들을 다시 또 다 넣는 그런 귀찮음이 있는 다이어리여가지고 이때쯤 돼서는 제가 그냥 속지를 안 빼고 닦고를 했거든요. 근데 속지를 안 빼는 건 안 빼는 건데 일반 그냥 줄무늬 속지를 쓰고 싶진 않아가지고 다른 A5 속지들을 이렇게 구멍 부분만 찢어가지고 아예 그냥 붙이고 닦고를 했었던 페이지예요. 그리고 여기는
또 다이소에서 요 캐릭터 옷 입히기 실 스티커가 나와가지고 그거 구매하고 또 그 다이소에 고체 향수가 나왔더라고요. 그때 요것들을 이제 함께 구매를 해서 다 같이 다꾸에 써줬던 페이지입니다. 보시면은 요 라벨 스티커도 있고요. 이거 그 흑백 그 조각 스티커 팩 그 제품도 함께 썼고 요 알파벳 스티커도 다이소 제품이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뒤에 랩핑지는 이 컴포지션 무늬의 A5 떡 메모지 제품을 여기 구멍 부분만 피해가지고 잘라서 붙이고 꾸몄어요. 여기는 기억나는 게 제가 스티커 선발대를 뽑고 처음으로 한 다꾸예요. 그래서 이제 스티커 선발대를 뽑아가지고 스티커 정리가 좀 잘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또 되게 여러 브랜드의 여러 스티커들을 한꺼번에 써줬던 다꾸입니다. 여기는 또 수요 다꾸에서 보여드렸던 다꾸죠. 여기도 되게 여러 다꾸템들을 썼는데 색감이라든지 어떤 스타일의 믹스 매치를 적절히 잘 한 것 같아가지고 마음에 드는 페이지. 페이지는 보라색, 이게 그 다이소의 선물 포장지인가? 아무튼 요런 뭔가 신문처럼 생긴 랩핑지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제품을 깔고 이제 보라색이랑 어울리는 노란색이랑 연두색, 파란색, 분홍색 이런 색감들을 위주로 스티커랑 떡 메모지를 붙였던 페이지예요. 이날 서브웨이에서 스파이시 이탈리안에 아보카도를 추가해서 먹었네요. 그리고 이 페이지는 제가 친구랑 식당에 가가지고 그 식당에 보면은 요 메뉴 이렇게 적어서 내는 메모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 챙겨 와가지고 이렇게 다꾸에다가 함께 써줬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이런 것도 떡 메모지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내가 뭘 했는지 나타내줄 수 있는 아이템이기도 한 건데 요거를 이렇게 다꾸에 써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태껏 한 번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날 갑자기 메뉴를 체크를 하는데 요거 챙겨가지고 다꾸에 붙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런 메모지 뭐 하나씩 챙겨가지고 다꾸에 쓰면은 또 나름 괜찮게 쓸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도 진짜 여러 브랜드랑 여러 색감들이 막 섞여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떡매가 이렇게 작은 떡매가 왼쪽 하단에 큰 떡매가 뭐 얘도 떡매라 치고 큰 떡매가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배열이 반복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똑같은 느낌을 좀 깨기 위해서 여러 스티커들을 많이 붙였는데 색감이 진짜 다양한 스티커들을 막 붙여가지고 이 페이지를 꾸밀 때 스티커들을 막 붙였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엄청 반복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도 결국 이렇게 최종 완성본이 괜찮게 나와가지고 정말로 다행입니다. 끝이네요. 이게 제가 6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월 19일, 10월 중순? 말? 아무튼 그때까지 해서 이제 한 4개월 정도 쓴 다이어리인데 보시면은 좀 빵빵하거든요. 요 겉에가 플라스틱? 좀 두꺼운 플라스틱? 이런 건데 얘가 살짝 휠 정도로 다 채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떠셨나요? 저는 제가 했던 다꾸들이지만 되게 스타일이 막 이런 거 했다가 저런 거 했다가 엄청 왔다 갔다 거리면서도 근데 또 그게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몰아봤고요. 이제 이 다이어리를 다 썼으니까 그 다음 다꾸용 다이어리는 또 어떤 걸 써야 할지 즐거운 고민을 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급 마무리인 느낌인데 다이어리 몰아보는 영상이니까 몰아보는 게 끝났으면은 끝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들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길 바라겠고 이제 제 다꾸 하는 거 보시면서 저렇게도 다꾸를 할 수 있구나. 저런 스타일로 혹은 저런 믹스 매치로 다꾸를 해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영감들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음번에는 또 어떤 다이어리에 어떤 다꾸를 할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가 평온히 기록되길 바라겠습니다.